단원고 2학년 4반 권오천 군의 형입니다. 권오현 씨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년, 재작년에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왕복 도보 1000km도 하고 왔었고, 예. 그 전에는 가족협의회 총무로 이제 가족분들께 뭐 정보 전달이라든지 선장선원들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서 전달을 드리는 등 가족협의회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저도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사자인 제가 직접 이제 뭐 곡을 쓰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워서 직접 제 감정을 제가 노래할 수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부산에서 지금 이제 곡을 쓰는 과정 등을 좀 배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럼 이제 부산에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동생 오천군하고 몇 살 터울의 형이세요? 제 10살 차이. 10살 차이예요? 네네. 10살 차이다 보니까 사실 동생으로 볼 때도 있기는 한데 가끔은 이제 아들처럼 보일 때도 있긴 하죠. 이제 그러니까 저희 집이 2013년 8월 15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참사 8개월 전쯤에 돌아가신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아들로 보이는 것도 생기고 그렇게 됐는데, 참 되게 막내 같은 경우는 뭐 공부도 공부대로, 뭐 친구들 관계면 친구들 관계대로, 또 집에서도 막내로서도 되게 참 애가 귀엽고 좀 그렇게 집안 분위기도 만들고 애가 참 착한 애였어요. 자, 이 세월호가 수면으로 떠오를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배가 이제 목포 신항에 도착하고 예. 목포에 다녀오고 했지만 보고도 사실 잘 믿기지가 않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 배의 상태가 예. 굉장히 많이 찢겨져 있고 그러게요. 뚫려 있고 많이 낡아져 있고 이제 침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을 온전히 가져올 수 있을까? 저게 대체 왜 저렇게 됐을까?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죠. 사실은 저희가 이 형님을 지금 이 스튜디오로 특별히 모신 이유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있는데, 그 마지막을 한번 되살필 수 있을 만큼 좀 되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형님을 스튜디오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또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4.16 가족협의회 총무로 이제 그 활동을 하셨었고, 그러면서 이 현장에서 한 점, 두 점 수거된 학생들의 휴대폰, 이 포렌식 실무 작업을 직접 이렇게 이제 쭉 그 진행을 해 오셨다면서요? 네네. 그때 김인선 교수님이 작업을 주도하셨었고, 예. 제가 이제 그 작업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휴대폰을 당시 이제 학생의 부모님들께 네. 수령을 해와서, 예. 휴대폰을 맡기고, 그 이제 복원이 되면, 복원이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복원된 휴대폰을 찾아가시고, 그런 과정 속에 계속 참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해경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참사 현장에서 그러니까 핸드폰을 수거를 하면 네네. 신호 확인을 해서 이제 그 유족에게 핸드폰을 이제 전달을 하면 네네. 이제 형님이 이제 그 총무일을 보았던 이제 가족협의회에서 그 핸드폰을 다시 유족의 이제 동의하에 받아와서 네네. 복원 작업을 했고 예예.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수거돼서 복원됐던 핸드폰이 총 몇 개나 되는 거였어요? 그때 휴대폰뿐만 아니라 네. 그 이제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혹은 네네.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약 130여 개가 정도가 됩니다. 130여 개. 그 휴대폰만 본다고 가정했을 때 복원이 된 휴대폰은 48개에서 50여 개 사이가 되고요. 복원이 되지 않은 휴대폰까지 치면 이제 대략 70에서 80개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복원에 성공했던 휴대폰은 48개에서 한 50개 정도. 예. 이제 그것을 그러면 포렌식 네네.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다 취합을 하셨던 거고. 네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루어졌던 모든 작업의 어떤 취합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해 오셨던 거고요, 지금까지.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 형님을 통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도 그러니까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이 48개에서 50개에 달하는 핸드폰, 이 복원 결과가 좀 종합해서 정리가 돼서 전달이 되는 건 오늘 여기가 좀 처음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하나하나 이 내용들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 일부 좀 보도가 됐었었고요. 그랬죠. 그때 카카오톡 메시지도 많이 복구가 됐던 거죠. 예, 그렇죠. 그때 그 휴대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메시지, 이제 수신, 송신 기록들이 다 복구가
되었고요. 네. 근데 다만 그 복구를 한 후에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는 통화 내역이 이제 통째로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메시지 내역도 마찬가지고 통으로 이제 잘려나가는 그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버에서 삭제한 것 같은 그런 의문이 들었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 좀 조금 이따 다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좀 저희가 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담겨 있는 그 희생자들의 마지막 어떤 그 심경이라고 할까요? 또 그 희생자들에서 전달됐던 당시 상황 어떤 내용들이 좀 그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이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구된 내용들을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지금의 화면을 캡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캡처된 화면을 봤을 때 이제 뭐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속보 그때 네, 속보라든지 세월호가 침몰되고 있다는 속보 말씀하시는 거죠. 1보, 2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라든지. 네. 그러니까 저희 오천이 같은 경우는 그때 핸드폰이 발견이 안 돼서 근데 오천이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메시지 받은 거를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준 것들을 보면 이제 뭐 9시 30분, 9시 33분 이렇게 지금 움직일 수 없다. 37분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천이가. 지금 침몰 중이라네. 일단 이거 말하지 마. 잘 되겠지. 믿는 거예요. 어른들을. 그런 메시지를 이제 지금 밖에 있는 학교 후배라든지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한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승희라는 친구가 이제 그 여러 부모님한테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답장을 보낸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보면은 10시 14분까지도 통신을 했어요. 10시 14분까지도. 구명조끼 입었니라고 어머님이 물어봐요. 친구 어머님이. 그러면 네. 근데 상황을 모르니까 너무 무서워요. 수경이 지금 제 옆에 있어요. 이렇게 막 답장 보내고 아빠 걱정하지 마. 구명조끼 메고 있고 난간 잡고 애들 다 뭉쳐 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배 아니야. 지금 복도야. 그게 10시가 넘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밖에 난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에는 위험하다. 근데 그 학생은 대답을 해요. 더 움직이면 위험하다고 해. 그리고 또 한 명이 움직이면 애들이 동요해서 다 움직인다고.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을 걱정해요. 그랬던 문자 내역들이 있죠. 또 이게 워낙 비상 상황이잖아요. 침몰이 되고 있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뭐 자기 심경 이런 것들을 밝히는 카카오톡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영상도 있었고 뭐 메시지도 있었는데 살려줘. 나 살고 싶어. 나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엄마 아빠 사랑해. 난 나가고 싶어. 나 살고 싶어라고 소리 지르는 카톡 메시지가 되게 많았고 6반의 동엽이라는 친구가 찍은 영상에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울부짖는 영상들이 이제 공개된 영상에도 되게 많이 있고 네. 그렇죠. 자, 근데 앞서서 복구를 해봤더니 이상하게 무슨 그 송수신 통화 이게 통으로 그러니까 없어진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당시 2014년 5월 달에 해경에서 먼저 핸드폰의 포렌식 작업을 먼저 했다라고 한겨레에서 기사를 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기기 자체에서 통화 내역이 삭제가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바깥에서 이제 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16일 당시에 예를 들어서 16일이 00시부터 16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이제 본사에 가서 뽑아보면 15일 23시 58분 이후로 바로 그 다음 장에 있는 건 17일인 거예요. 16일 통째로 사라져버린. 통이 사라진 이제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분명히 그 16일에서 뭔가 이게 연락이 됐었는데 기록이 그렇죠. 남아야 되는 게 없어졌다라는 거죠. 내 핸드폰에 보면 휴대폰에는 분명히 통화 내역이 찍혀 있는데 기록으로는 없는 거죠 이게. 근데 핸드폰은 기계 자체는 통화를 계속 하다 보면 올라가면서 삭제가 되잖아요. 위에 기록들이.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입안의 소정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제가 총무로 사무실에 있을 때 오셔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있는데 왜 여기 서류는 나오지 않느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일부러 지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신사의 서버를 직접적으로 건드려야만 삭제할 수 있는 내역들인데 기계 자체야 지금 제 손 안에 있으니까 지울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해도
출력을 해서 기록으로 뽑는 걸 삭제한다는 거는 통신사 자체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삭제할 수가 없다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포렌식 과정이 복원을 하고 나면 삭제를 한 기록조차도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메시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송수신을 봤을 때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대략 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정도 단위의 메시지가 그냥 통으로 삭제가 된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이만큼이 삭제가 됐다. 근데 삭제된 메시지가 무엇이다.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삭제가 됐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게 지금 그러면 지금 왜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 의문은 아직까지도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지 않고 뭐 삭제가 왜 되었다라는 거를 사실상 알기 위해서는 뭐 통신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카카오 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의 기록들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카카오톡 회사 같은 경우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의 메시지를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카카오톡 회사에 우리가 이 전체 메시지를 복원을 하고 싶다. 근데 그때도 딱히 그렇게 응답이 좀 좋진 않았었죠. 아니 잠깐만 이제 카카오톡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참사 직후 며칠 뒤 아마 4월 20일인가요? 그때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어떤 내용을 밝히냐면 침몰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승객과 그 선원에 카카오톡 내용을 일괄 압수수색 들어갔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참사 직후니까 그게 무슨 뭐 서버 용량 때문에 지워지고 이랬을 일은 없고 당연히 압수수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때의 어떤 그 압수수색 결과물을 혹시 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못 봤어요. 학생들의 카카오톡 내역 일부가 이제 발췌본으로 발췌를 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는 이제 저희도 접한 적이 있었는데 유족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 원본을 본 적은 전혀 없는 거네요. 이렇게 보면 지금 풀어야 될 게 참 여러 가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뭔가 좀 정리되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지? 라고는 자꾸 의문부만 계속 이어서 찍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전개 상황이. 풀릴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죠.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완벽하게 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지만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라든지 그런 믿음들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면 그게 어찌 보면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권오총 군의 형님 권오현 씨와 함께 이 3년 전 그날의 세월호 선내 장면을 뭐 극히 일부나마 복원을 해봤는데요. 역시 결론은 조금 전에 그 형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갈증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조사든 복원이든 이게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특히 이제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인양한 그 세월호에서 나온 유류품 이걸 수거해서 유족 등에게 이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글쎄요, 과연 유류품뿐일까요? 이미 찾은 유류품조차 복원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복원이 됐는데도 오히려 뭔가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계속 가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이번에 세월호에서 다시 또 무슨 핸드폰이라든지 디지털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복원이 된다면 좀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나오고 수거했던 유류품조차